조국 후보자 설명을 저희가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될 대목이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지 기자. 네.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의 딸을 당국대 의대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준 그 교수와 이른바 자녀 스펙 품앗이를 한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해준 지도 교수의 아들 또한 조국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에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녀 스펙을 챙겨준 것 아니냐, 자녀 인턴 품앗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서로야 자녀 스펙을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는 중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차례로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당국대 교신 책임저자이신 교수님께서 그분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참석을 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과 그 외에 사적인 연락, 모임,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네, 그렇다면 1여자로 차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자,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죠?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배우자는 이름이 장영표 교수입니다. 그렇죠? 장 교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저희 집사람이 조 후보자 딸 어머니하고 같은 학부형이다. 모임을 자주 한다. 그리고 아까 그 목소리로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죠.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조국 부부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 얘기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우선은 검찰이 오늘 오전에 장영표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예.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과연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나 인사청문준비단에서 해명해왔던 내용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검찰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일단 이런 의혹이 객관적으로 제기된 건 사실이고 또 그럴 만한 정황도 일정하게 있어 보이는데 조국 후보자 측의 항변은 당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을 두 학생이 했고 그러나 이제 다른 학생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아닌 다른 학생의 부모가 장영표 교수를 접촉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조국 후보자 부부는 하지 않았다라는 예. 건데 이건 검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일단 장영표 교수도 인터뷰를 여러 군데 하셨는데 그 여러 군데 한 인터뷰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서는 특별히 부탁을 받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데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듯이 해당 학생의 그 보호자들로부터 뭔가 부탁을 있었다는 받았다는 식으로 예. 얘기를 해서 무엇이 그 당시에 정확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 소환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에 소환돼서까지 서로 간에 다른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겠습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장 교수님이 이제 참고인으로서 소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학생이, 고등학교의 또 다른 학생이 같이 인턴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교수님의 그동안의 인터뷰를 보면, 일단 그 조국 후보의 딸이 제1저자로 올라간 데다 더해서, 무슨 말을 또 첨언을 하냐면은, 외국 대학에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것이고 위해서. 이름을 얹혀준 건데 결국은 고려대학교를 가서 실망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그럴 거를 왜 그 난리를 치면서, 저는 그 난리를 치면서라는 그 표현이 아직도 잊어버려지질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는데 과연 다른 부모 얘기를 그렇게 헷갈리면서 이런 긴장되는 상황에 했을까? 물론 자세한 내용은 결국은 검찰이 좀 더 정확하고 긴밀하게 조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 그 기억이 떠올라서 한 말씀 첨언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예. 저도 이제 진술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와야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열려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엇갈리는 증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스스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런 부분도 인사청문회 제대로 열렸다고 한다면 장 교수 당연히 증인은 나와야죠.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인터뷰 내용 녹취 다 틀어주고. 뭐가 사실이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이 돼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불러다가 세울 수가 있고요. 증인이 거짓말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분 정도의 의원당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중간에 그 후보자의 말을 끊고 반박할 수가 있어요. 어제 그게 됐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혼자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뭐 해명회였다. 그렇죠. 뭐 셀프 이런 얘기가 청문회였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인사청문회가 이 무력화되고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게 누구 책임인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증인을 다 그런 민주당 양보하겠다, 포기하겠다. 제발 인사청문회 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예 안 깔아뭉갰거든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보면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믿고 싶지 않지만 집권 여당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할 생각이 없지 않았는가 아하. 이런 생각 정도 들 정도예요. 예, 박 의원님. 예.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재송부 요청 기한을 6일까지로 줬기 때문에 잠깐만요. 6일이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거죠? 네. 예. 7일부터는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때문에 토요일부터? 아직 뭐 5, 6일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이틀을 다 하든 하루를 하든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할 수 있고 증인도 5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증인은 얼마든 출석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합의해서 국회가 부여받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청문회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 청문회가 이렇게 안 열리게 된 거의 사실상 무산되게 된 책임은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을 보면 저는 한국당이 좀 자기 꾀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증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 옥신각신하다가 예. 결국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스스로 걷어찬 거 아니냐?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논리가 있어요. 20일이 지났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오늘 대통령이 7일까지 6일까지 송부하라고 재송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조건 없이 일단 나올 수 있는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예.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좀 더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이제 그 논문의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 당연히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조 후보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했죠? 일단 각종 의혹들의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긴 했지만 뭔가 사과보다는 제도의 탓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고등학생이 주도한 네. 글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일저자는 책임 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저자인 장 교수님이 당연히 주도하셨고 그 책임 저자란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당시 시점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저자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어제 본인의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의아해요. 의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딸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논문 제1저자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라고 해명한 것이죠. 그런데 최대집이라고요? 대한의협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요? 제1저자 기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그 논문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조국 후보자가 어제 본인의 딸이 그 단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1저자로 우리 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영어를 잘해서 우리 딸이 그러니까 영어 정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제1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한국당이 또 하나 뭔가 폭로를 했습니다. 조국 딸이 영어를 잘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한영 외고 다닐 때 영어 성적이 4에서 7등급이었습니다. 영어 잘했다는 조 후보자의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저도 어제 그 중계방송을 보면서 저 대목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교수인데 교수가 제1저자가 저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옹호하는 거 보고 저분이 정말 교수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저기도 뭐 나옵니다만 제1저자가 있고 책임저자가 있고 교신저자가 있어요. 예. 근데 교신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전체 디자인을 하고 총괄적으로 지휘한 사람이고요. 제1저자는 맨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장 주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임저자는 제1저자일 수도 있고 교신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1저자라는 것이 교신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로 하는 건 어거지고요. 또 하나는 아직 교수로서 서울대에서 교직 오래 하신 분이 그 논문을 작성하는 데 관련된 실험이나 전체 그 실험에 대한 디자인이나 진행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르는 자기 딸이 가서 영어 번역하는 걸 좀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때는 그래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언론수단 넘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진정성을 좀 믿을 수 있었다면 저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결과에 저는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이 부분에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제 딸은 책임을 지고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진정성을 믿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합니까? 교수란 분이. 정말 국민들은 이제요. 어제 저 셀프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는 화도 안 냅니다. 이제 지쳐가지고요. 화도 안 냅니까? 화낼 기운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나 지금 민주당한테는 화낼 필요도 없구나. 예. 근데 화만 내면 나만 속 썩는구나. 아마 저는 그런 식의 자포자기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국당 지도부였으면 오늘 저 반박 기자회견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예,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조국 후보 딸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지만, 저도 당시 제 아이들을 대입 준비를 시키면서 인턴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어제 제가 간담회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 정부 시대에 바로 그런 어떤 인턴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얘기했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아마 다양성을 좀 강화시킨다.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인턴 제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인턴 뭐 동사무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그 신생아의 그 상당히 병리학적인 어려운 논문에 제1저자로 들어가 있으면서 또 본인이 고등학생이 아닌 그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SCI급 논문으로 인정을 받았고 어찌됐든 간에 대학을 들어갈 때 그 대학에서 소위 학사 종합평가가 60% 반영이 되고 고대 입학할 언어가 때. 40% 반영되는 데 있어서 자소서에는 어쨌든 이게 올라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당시 모든 학생들 특히 인턴을 한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입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곧 제도라고 말하는 거는 상당한 오류죠. 그런데다가 조국 교수는 소위 어제도 그 얘기 하던데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흑수저 하면서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 자기 아이는 제도와 법에 맞았는데 금수저라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본인의 논리라든지 본인의 생각 자체가 일반 대중과 국민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6학기 연속 장학금 받았다. 이 내용 익히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전에 조국 후보자 딸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연속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802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게 또 좀 논란이 됐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조 후보자 이에 대해서 뭐 일단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일단 802만 원, 그러니까 2학기, 2학기 연속으로 이렇게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느냐, 뭔가 특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조국 후보가 딸 장학금 특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조국 후보자는 본인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2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 딸이 말이에요.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장학금 신청을 안 했는데 그냥 수령자로 우리 딸이 선정이 돼서 받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서울대 관계자는 무슨 소리입니까? 신청 절차라는 거 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럼 뭐 저 장학금은 신청도 안 했는데 주는 유령 장학금이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그래서 저 대목이 사실은 어제 조국 후보자의 직접 소명 자리에서도 별달리 사실은 소명이 안 된 부분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금 여러 경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모른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위를. 그리고 지난번에 정의당의 법무부 인사청문 준비단이 왔을 때도 저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그 대목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서울대도 경위를 모르고 그리고 이 서울대 동문회도 경위를 모르고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딸과 조국 후보자도 경위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된 건데 그것도 두 학기 연속이나 예. 뭐 한 번이면 실수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납득하기 좀 어려운 대목이었던 건 맞고요. 어허. 저 대목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할 텐데 서울대 측도 그렇고 이 조국 후보자 측도 그렇고 좀 더 분명한 사실 납득 가능한 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저걸 이제 반납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반납 그 조항이 부분은 잠시 없어서. 후에 또 저희가 이제 짚을 건데요. 네. 예, 먼저 말씀. 반납 조항이 없어서 뭐 반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장학금을 주관하는 재단 쪽에서는 반납 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때문에 거죠, 반납하려면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조국 후보자는 802만 원 장학금 받은 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장학금 받게 되는 걸 알게 되고 반납을 하려고 했다라고 조국 후보자는 얘기했는데 그 장학금을 운영하는 송강재단 쪽에서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반납 불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그 재단 측 입장이에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학하는 학생들이 휴학하면 등록금을 낼 필요 없으니까 장학금이 굳이 필요 없어서 반납을 했다가 복학하면서 다시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예. 때문에 반납 불가 규정이라는 게 없다는 게 재단 쪽의 설명이어서 어제 조국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와는 조금 좀 다른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것이죠. 네. 예. 저도 저 부분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화낼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장학금을 자기는 신청도 안 했는데 유령처럼 입금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반납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조국 후보자가 딸 이야기하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친이 훌륭하신 분인데 부친한테 눈을 끼쳤다고 불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난 아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보내줬다는 장학금 802만 원 때문에 누군가의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그럼 그분의 딸은 그 학비용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버지는 뭐가 되고 그 사람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은 울컥하고 자기 딸이 보이지도 않는 손에 의해서 유령장학금 받아가지고 누군가 한 명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의 진정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유선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딸은 밤 10시에 문을 두드리니까 기자들 때문에 정말 이 사생활이 정말 침해받고 있다. 울컥하면서 자기 딸이 부당하게 받은 누군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조사 나오겠습니다만 부당하게 받은 그 802만 원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제발 저는 말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정성의 모습을 좀 일관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대목에 대해서 저게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것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대목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반납을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자, 조국 후보자는 802만 원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이제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이 안 됐다.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한 거 네.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케이.
반납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 환경대학원에서 802만 원 장학금을 받은 그 이후에 조국 후보자 딸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또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습니다. 반납하려고 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걸 이제 저한테 물으시니까 저도 상당히 좀 갑갑한데 예. 조국 후보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부산 의전에서 장학금을 준 그 교수분 말로는 그 유급을 해서 학교를 포기할까봐 동료 차원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소위 조국 후보의 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가 운이 좋을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인턴십도 그렇고요. 또 대학 입학도 그렇고요.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서울대에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나왔고 또 부산에 그 의전에 들어갔는데 그 공부가 안 돼가지고 유급을 당했음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주고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제 개입한 바 없다. 9시간 동안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한 100여 개의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모른다가 50개가 넘는다, 50개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이 어저께 그 말은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이 나를 지금 치고 있다. 인정하더라고요. 어제 예. 답변 중에서도 지금 몇 가지가 치는 게 있죠. 그 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딸이 혼자 있는데 그 밖에서 남자 기자들이 예.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서 울컥하는 거 저는 솔직히 부모로서 같이 공감했는데요. 금세 그 답변이 나오자마자 몇몇 그 정치인들이 과거에 국정원 그 여직원 혼자 갇혀 있을 때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주소와 뭐 모든 걸 다 공개한 게 조국 후보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국정원 여직원도 여성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공부를 아주 잘해갖고 전교 1등이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장학금은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렇게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청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장학재단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딸이 한 학기에 400만 원씩이나 받는데 또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가정도 있구나라는 걸 어제 알았죠. 자,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울먹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자, 조국 후보자. 본인의 딸이 지금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이렇게 밤에 집 앞에 와서 뭐 나와 보라고 하는데 이럴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 일전에 조국 후보자가 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조국 후보자가 2012년이었던가요? 그 대선 앞두고 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벌어졌을 때 국정원 여직원 거주지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구체적으로 거주지가 어떤 오피스텔에 어디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더군요. 우선 뭐 조국 후보자 딸 거주지까지 찾아가서 기자들이 과잉 취재를 하는 거는 그건 문제죠.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시에 이제 국정원 저 사건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저 사건에 대해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예. 감금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 무죄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SNS 상에서도 저 당일날 대치가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아마 조국 후보자도 당시에
어디서부터 어디론가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나오잖아요. 저거를, 무슨 저거를 무슨 동, 무슨 초교 건너편, 무슨 오피스텔. 네, 저걸 SNS에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상황과 대비해 봤을 때 이게 또 모순되고, 이제 과거의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오늘의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저런 언행은 당시로서도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당시에 국정원 그 여직원이 그 야당 의원들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주소 정보가 나와 있는 저런 내용을 SNS상에서 신중했어야 된다.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예. 거는 사실은 뭐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